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님과 미추홀구 대책위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먼저 안상미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제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상미입니다. 지난 특별법은 사회적 재난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인 정부와 은행과 가해자들의 책임지는 보통 분담 역할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혀 특별하지 않았고, 여러 조건들로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가해자인 은행의 이익을 앞세우는 지원책에 머물렀습니다. 특별법 발표 당시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 정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행 후 6개월이 임박한 지금 지원책 사용 현황은 한국도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중복 사용을 포함해도 17%에 불과하고, 지금 이 더 많은 피해자들은 이 특별법으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신탁사기, 불법 건축물 입주전 사기 등등 피해 유형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또한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이 해결하기엔 또 한계가 극명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채무와 세금을 오로지 책임져야 하는 이 구조를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에 선구제, 포회수 방안을 포함한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되고, 여러 조건들과 절차들을 간소해서 더 많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구제라고 해서 100%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집이 있기에 정부는 시간이 걸릴 뿐 충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가 사회 재난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누구의 탓만을 논할 수 없으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으니 제도가 실패했던 원인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보완하고 피해자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민생입니다. 이에 오늘 심상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보안법을 비롯해서 특별법 보안법에 책임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정부의 긴급한 피해자 구제 대책 하나를 요구드립니다. 어제 대구 신탁사기 피해 청년이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전날 저희 정의당과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도 참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15년간 모아온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전세금을 빼서 신혼집을 장만하기로 했던 계획도 날아갔고, 새집의 청약 중도금과 이자를 낼 수 없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며 울먹였습니다. 대책을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신탁회사가 명도 소송을 해서 집에서도 쫓겨날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기로 전 재산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청년들에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공매 유예 중지를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피해자들이 또 쫓겨나는 상황을 면했는데 이것이 신탁사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사기 피해자도 쫓겨나지 않도록 경공매 유예 중지와 마찬가지로 명도소송 유예 중지를 당장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절박한 피해자들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법이 제정된 후 5개월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넘는 피해자 인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토부와 관계기관에서 애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한계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과 또 국토부, 금융위 및 산하기관, 또 전문가 및 변호사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이 특별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사기 의도를 피해자가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기의 객관적 기준을 세워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각종 법률, 금융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피해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보증금 회수라는 점에서 선구제, 후회수의 재촉구와 우선 변제금 적용 확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 등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파산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도 있음을 고려해서 파산 회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사기 의도를 증명해야 했던 불합리한 피해자 요건을 개선했습니다. 현재 특별법에는 임대인이 사기 의도가 있을 경우에만 피해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들이 증명해내야 합니다. 경찰도 증명하기 힘든 걸 피해자들이 해야 하니 피해자 인정이 수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것을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까지는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악성 대형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20채 미만의 소형 사기들도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더 사기의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피해자 유형을 보았을 때에도 사기 의도 증명에 관한 현행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선구제, 후회수라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재촉구합니다. 저는 최초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공공이 채권을 환가해서 수익을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반발로 이를 도입할 수 없었고 경공매 유예 중지, 우선 매수권, 공공의 주택 매입이라는 분절적 방식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분절적인 지원책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일부 피해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고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많은 피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한 목소리로 선구제, 후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을 통한 실효적인 보증금 회수 지원을 요청합니다. 셋째, 우선 변제금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에서 작은 차이로 벗어나서 우선 변제금에 대한 대출 지원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포함하고자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최신 시행령을 적용하여 서울의 경우는 보증금 1억 6,5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해당 주택이 저당권이 설정된 과거 시점의 기준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다 보니 그 범위가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저당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 범위는 최신 시행령에 따라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쫓겨나는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택 인도소송 유예 중지와 주택 매입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탁사기의 경우 신탁회사가 경공매 전에 주택 인도소송, 일명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경공매 유예 중지와 마찬가지로 신탁주택의 주택인도소송도 유예 및 중지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탁사기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보상법 동반 개정을 통해서 주택 취득 및 수용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넷째, 역시 쫓겨나는 다가구 주택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의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중에서도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경공매 유예 중지 및 공공 매입에 동의를 해줘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해자 절반 이상이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다섯째, 모든 지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파산 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불량자가 돼서
일정 기간 금융권 거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로 인한 파산 회생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금융거래 중지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 요건 중 보증금 기준을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다수를 2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감독을 맡아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주택 소유를 위해서 협동조합 등을 설립할 때 이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의무화했고 국토부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도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의 회의록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전세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그 양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군분투 동서남북으로 대책을 알아보느라 생업과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피해자를 걸러내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이 될 때 비로소 피해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5월 약속한 대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6개월간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국회의 빠른 논의와 심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삶을 돌려줄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정의당은 피해자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입법 투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